자, 이제 요구 수익률,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보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제껴버리고 할 만한 거 위주로 하면은 세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사실은. 6개 출제된다고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7개 정도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 중에 3개만 해도 뭐 그런 대로 계산 문제에서 그 정도면 괜찮은 거고요.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안전한 데 투입하더라도 벌 수 있는 수익은 최소한 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만큼 더 얹어줘야 되죠. 그게 위험 할증률이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 떨어지는 만큼을 벌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 생기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고려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라는 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두 개의 합이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이거의 두 개 합이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걸 두 개 합했는데 이만큼을 만족을 못하면 투자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충족 못하면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되어 있고 했죠. 이걸 이제 자본시장에 투입하면은 1년에 3%는 벌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얼마를 벌고 있고요. 자본시장에서는 3%를 벌고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 할증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몇 프로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7%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냥 자본시장에 넣으면 3%인데 부동산 투자의 유동성 제약과 위험에 대해서 4%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더 번거롭잖아요. 이 자본시장보다는. 자본시장은 그냥 돈 넣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나요? 또 더 있나요? 매년 2% 상승, 인플레이율. 그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2% 올라가는 게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수익,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동산의 임대료 연수익률 이렇게 묶고 있죠. 임대료 연수익률은 소득이득이에요? 자본이득이에요? 소득이득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2%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가격이 매년 2%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요구 수익률은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요구 수익률, 지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자본시장 수익률과 부동산 투자 위험 할증률이 4%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할 때 얼마는 돼야 만족할 수 있다고요? 7%는 돼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했으니까 자본이득이 2%씩 발생하는 부동산 이 뜻이죠. 그런 부동산에 임대료 연수익률은 소득이득이죠. 얘가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5% 이상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임대료 연수익률이 5% 이상은 되어야 얘를 만족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밖에 안 줬다고요. 이거는 안 줬어요. 지금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인플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 2% 벌고 있고 또 소득이득에서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충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5%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행에 집어넣어도 3%를 벌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벌어서 최소 4%는 더 있어야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뭐 불편하고 위험하고 하는 것에 대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최소 얼마는 벌어야 된다고요. 부동산 투자하면 최소 7%는 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1년에 2%씩 올라간대요. 부동산 가격이 1년에 2%씩 올라간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버는 게 2%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 수익에서 몇 프로 이상은 돼야 7%가 돼요. 거기서 5%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익에서. 두 개 합쳐서 부동산 투자에서 버는 거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투자는 항상 두 개예요. 두 개. 지금 앞에서 지레트 효과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항상 두 개 생각해야 돼. 이거 두 개 합쳐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익이, 요구하는 수익이 이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놔도 자본시장에 넣어놓는다는 게 주로 은행에 넣어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벌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벌어야 되는 그 위험 할증률이 지금 4%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합쳐서 7%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2%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임대료 수익에서는 5%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식을 두 가지로 써놓은 거예요. 그 위에 식으로 계산한 만큼 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8번은 투자가치 계산인데 그 19번과 같은 투자가치 계산은 그거는 아주 쉬워요. 힌트가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19번에 영구이라는 말이 있죠.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영구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게 힌트예요. 이 말이 나와 있는 문제는 이거밖에 공식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투자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묻는 문제는 이렇게 끝에 있는 문제는 이 공식밖에 없어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그 예상 순수익이에요. 영구히 발생하는 그 예상 순수익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공식이 없어요. 이게 힌트. 요 말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영구이라는 말을 빼면은 출제 오류가 돼요. 이 영구이라는 말을 뺄 수가 없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약점이에요. 이걸 출제할 때 영구이라는 말이 빼면 이제 모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기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이에요. 이게 넓이가. 요 반틈은 넣지 반틈. 반틈은 2분의 1이죠. 나머지 반틈은요. 4분의 1이죠. 나머지 반틈은 다 더하면은요. 다 더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가야 돼.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속. 다 더하면 몇일까요? 다 더하면 1이에요. 1.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해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식이 유도가 돼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어떠할 때만 무한히 갈 때만 요 식이 나와요. 무한히 갈 때만. 그래서 영구이라는 말을 빼면은 이 공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트.
무조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영구이란 말이 나올 때는. 자,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디로 가고요? 분자로 가고요. 그 매년 2천만 원 확정적 소득이. 그 다음에 분모에 요구 수익률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요구 수익률은 국공채 이자율이 5%고 위험 할증률은 3%고 물가는 매년 2%씩 올라가죠. 그럼 모두 10%인가요?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0.1 하죠. 그러면 2억인가요? 계산기 두드리면 2만만 나와요. 이렇게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 단위잖아요. 지금 여기가 만 단위잖아요. 2만만인데 2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를 잘라서 억이다 이래. 여기가 만이니까 이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몇 번 좀 훈련하세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훈련하면 돼요.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00원 이렇게 30,000원 하면 여기가 1,000원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아까처럼 뭐 30, 100만 원 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걸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됐고요. 다음에 20번은 자 19번이나 20번이나 모두 투자 가치를 묻는데 지금 19번은 영구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키포인트고요. 20번은 지금 1년 후죠. 1년 후. 영구히하고 아니고요. 1년 후에요. 인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라면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여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하면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10%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들어설 확률이 어떻고 들어서지 않으면 어떻고 이렇죠. 이 구조가 앞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정보가치 계산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정보가치를 물은 게 아니고 그 정도면은 이제 정보를 모르는 경우요.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하로 살 수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서면은 성공하는 거라고 보고 들어서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라고 보고 들어오면은 얼마라 그랬어요? 33억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22억이에요. 그럼 확률은 이게 1년 후 값이고요. 확률은 33일 확률이 60%인가요? 이게 60%, 이게 40%죠. 맞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곱해서 더하기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1년 후에 예상되는 값이 얼마예요? 1년 후 기대값이. 1년 후 기대값은 곱해서 더하면은 0.6, 638, 639, 19.8억에다가 더하기, 이거는 8.8억인가요? 8.8억. 지금 단위가 전부 다 뭐예요? 단위가 억이죠. 그럼 8.8억 더하면은 28.6억인가요? 맞죠? 28.6억인데 지금 이게 1년 후라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럼 28.6억을 다시 1.1로 나눠야죠.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인하면 또 이거 아까 10% 할인할 때 요 숫자 요리 온다 그랬죠. 6, 이렇게 6과 8 차이는 2.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한 자릿수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10% 할인할 때는. 요 자리가 요리 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6과 8 차이라고요. 그럼 26억 나왔잖아요. 됐죠?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10% 할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 우리 시험에. 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얘는 1 플러스 0.1이라는 거죠. 이게요, 무한할 때는 분모에 뭐밖에 없어요? 요구 수익률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한할 때는 항상 1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1년 후일 때는 한 번만 나누기 하면 되지만 2년 후일 때는 어떤 값을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제곱으로. 그 차이라고 이게. 아시겠죠? 영구일 때는 뭐밖에 없다고요?
요거 수익률 밖에 없어요. 기간이 유한 기간일 때는 1 플러스가 항상 들어가면서 1년일 때는 한 번 나누기고 하고 2년일 때는 두 번 나누기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하면은 구별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수학, 숫자, 셈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숫자가, 셈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써먹었을 뿐이에요. 뭐 끝자리가 5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도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빼기 하잖아요. 1억 원에서 2,357만 4,564 이렇게 빼면은 빼기 할 때 2에다가 뭐를 더하면 9가 돼요. 3에다가 뭐를 더하면 9가 돼요. 5에다가는 끝은 0만 채워주면 돼요. 끝은 0만 채워주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네? 보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보수 개념으로.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거 더하면 이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10이잖아요. 이미 9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9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한 개 탁 올라가면 자동 따다다다다닥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예. 숫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숫자 괜찮아요. 따지고 보면 숫자도 할만한 거예요. 자, 이제 21번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계산이죠. 자, 이거 제가요, 지금 상해 문제를 여기에다 갖다 놨죠. 상해 문제를 갖다 놨는데, 왜 갖다 놨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제끼라고요. 알라고. 어떤 형태가 어려운 문제인지 알아내라고.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지금 21번이나 22번은 모두 다 그 표로 숫자로 되어 있으면서 지문에 전부 다 설명으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5개 다 각각 계산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는 일단 작전상 붙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딸랑 하나만 따로 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런 거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은 하는 거예요. 연습은 하는데 실전에서 나오면 제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은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32번. 7페이지 32번도 보면은 문제 1, 2, 3, 4, 5가 다 각각 계산해야 되죠. 이건 난이도를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상이라고 했죠. 근데 30번 문제 보세요.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끝이죠. 요거는 30번 문제는 하나만 딸랑 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2번 같은 문제는 훈련은 하되 실전에 나오면 제끼는 거예요. 예, 푸는 거는 30번 같은 것만 푸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28번을 가보세요. 28번을 보시면은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할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문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딱 계산해서 그냥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29번은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상이라고 해놨어요. 상중이라고 해놨죠. 그는 1, 2, 3, 4, 5를 보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구조를 보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거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28번 같은 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29번 같은 거는 시간 많이 걸리고, 32번도 시간 많이 걸리고.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31번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상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구조를 보면 벌써, 아, 이게 어렵겠구나,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방금 말씀드렸던 쉬운 계산 문제도 한 개만 묻는 계산 문제 있죠.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옮겨 놓은 거고요.
21번은 자 어떻게 보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번은 확률이 또 반반이죠. 그러면서 상가가 12, 4 그러면은 확률이 반반일 때는 8%죠. 8% 한가운데. 한가운데 벌써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확률이 반반일 때는 뭐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표준 편차가 몇이라는 얘기요? 4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9와 3은 한가운데가 6이죠. 표준 편차는 3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6과 2 한가운데 4%면서 위험은 2% 손으로 바로 쓸 수 있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1번은 이제 그냥 이론 문제예요.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자, 다음 2번부터는 그 이제 여러분이 쓴 걸 보고 대답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아파트가 가장 낮다. 맞나요? 맞죠? 지금 순서대로 8, 6, 4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 이런 문제죠. 그냥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4번은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높다. 방금 쓴 2, 3, 4를 봐야 대답할 수 있죠. 예, 그 봐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률이 반반일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 4번 지문이고요. 5번 지문도 마찬가지. 그 표준 편차를 알아야만 돼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하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상가하고 아파트를 비교하면은 8%, 4%고요. 4%, 2%죠. 위험이 작으면서 뭐도 작아지고 있어요. 수익도 작아지고 있죠. 이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틀린 거죠.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할 수 없죠. 5번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21번은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음에 그 22번은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부동산 펀드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런 것만 따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2번 같은 경우에 1번만 앞에서 따로 물었잖아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 해야 되죠.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이미 나와 제시되어 있죠. A는 6%, B는 9%, C는 10% 이렇게 돼 있고 이 가중치를 알아야죠. 투자 비중을 알아요. 비중을 알아야 되니까 전체가 1,000억이죠. 1,000억에 A의 100억이니까 A는 10%, 0.1이고요. B는 C가 60%고 B는 30%죠. 300억 원이니까 예, 이게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 곱해서 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0.6%고 여기는 39, 27, 2.7%고 여기는 6%고 그러면 2.7, 3.3%에서 6%는 9.3%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9.3%인데 9. 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이 바로 틀렸네.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뒤에 2번 보시면 빌딩 A는 빌딩 C보다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이다. A는 C보다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죠. 수익 10% 6%고 9% 3%니까 맞죠? 그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지금 얘가 지금 9.3%로 계산됐잖아요.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 이 펀드의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비체계적 위험 줄어들 수 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 위험이죠. 맞고요. 그다음에 빌딩 ABC 중에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다.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말이 나올 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6%, 9%, 10%고 3%, 7%, 9%인가요? 이게 3%, 7%, 9%인가요? 맞나요? 자, 지금 5번 지문은 뭐를 묻고 있나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죠. 이건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변이 계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거를 알고 있어요. 기본을. 여기 지금 계신 분이 100분이에요. 여기에 1인당 소득을 한번 계산하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인당 소득. 1인당 소득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소득을 다 패야 되죠. 전체 소득에서 전체 소득을 뭐로 나눠야 돼요? 100으로 나눠야 되죠. 당 했죠. 앞에 사람이 분모로 갔죠. 맞아요. 제가 50리터를 사용해서 400km를 달렸어요. 리터당 주행거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리터가 어디로 가야 돼요? 분모. 당자 앞에 있는 말이 분모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50분에 400km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뭐뭐당 이렇게 하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분모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위험, 분해, 수익률 이렇게 기대 수익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변이계수의 역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되든 이렇게 알고 기본을 알고 있으면은 항상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변이계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 위험. 변이계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험이 분자로 가야 돼요. 변이계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변이계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로 나오든 또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당자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분모로 가야 된다고. 맞잖아요. 리터당도 그렇고 1인당 소득도 그렇고 다 그래요. 킬로미터당 요금. 킬로미터당 요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분모로 가야 돼요? 킬로미터가. 저는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게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제가 고속도로 통행료 딱 지나갈 때 습관적으로 봐요. 주행거리가 몇 킬로인데 요금이 얼마 나왔느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행거리로 나눈다고요. 요금을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 고속도로 요금이 킬로미터당 얼마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4,900원 이렇게 나오는데 100km 정도 달렸어요. 100km 정도 달렸는데 4,900원 하면은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킬로미터. 그러면 490원이에요. 이게 49원.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는 통행요금이 한 50원 근처에 50원. 일반 고속도로가. 근데 민자고속도로 있죠. 여기가 보통 한 100원 정도 돼요. 킬로미터당.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200원이 넘어요. 다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습관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그게 많이 다니는 것도 많이 다니는 거고 워낙 요금이 비싸니까 거리 얼마 안 되는데 6천 얼마 하니까 제가 여기서 천안 가는데도 5천 원이면 되는데 천안 가는데도 5천 원이면 되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 지나갈 때 7천 원 가까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7천 원 근처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나중에 올 때는 거리 재보는 거죠. 거리 재는데 보니까 한 200원 넘더라고요. 이게. 200원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자,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라고요. 뭐뭐당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간다. 분모. 자, 그러면은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 해서 3분의 6이죠. 이게 위험이죠. 이게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얘는 몇이고요? 얘는 2고 얘는 7분의 9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얘는 9분의 10이니까 얘도 1보다는 큰데 2보다 작고 얘네들보다는 작은데 얘는 1.1에 가깝죠. 근데 얘는 1.3에 가깝죠. 1.2xx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A고 여기가 맞죠? 5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합해 시간 가치. 자,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할만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균형량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 이거 할만하죠. 그 다음에 시장 수익 함수 몇 배로 되느냐 몇 배로 나오는 거 이거 할만하죠. 그리고 탄력성 탄력성에서 복잡하게 묻는 거 말고 아까 구조가 거꾸로 묻는 거 말고 그냥 수량 변화 그냥 알려줬을 때 그냥 더하기 해서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죠. 기대 수익률은 그냥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할만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실만 하면 그것만 하고 아니면 이제 난이도 높은 거는 버려버리고요. 자, 이게 화폐 시간 가치는 대체로는 쉬워요. 화폐 시간 가치는 그러니까 상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3번은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3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나오면 머릿속에다가 그리든 아니면은 실제로 그 여백에다 그리든 그려보세요. 그 말 그대로를 그려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2001년부터 매년 연말 3년간 했죠. 그럼 몇 등분 하라는 얘기야? 3등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2,000원씩 하면 그 2,000원을 어디다 써야 돼요? 매년 연말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이에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여기서부터 2,000, 2,000, 2,000이죠. 맞나요? 자, 이러면은 문제에서 묻기를 목돈을 묻겠습니까? 푼돈을 묻겠습니까? 푼돈을 물을까요? 목돈을 묻겠죠. 지금 이렇게 얘네들을 각각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목돈의 크기를 묻겠죠. 만약에 이때 목돈의 크기를 물으면 이거는 연금의 내가 계수가 필요한 거고요. 이때 목돈을 물으면 이때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예, 목돈의 크기를 구하고자 할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나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를 묻고 있나요?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 3년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금의 현가 계수가 3년짜리가 있으면 2,000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몇 년짜리? 3년짜리고 이자율은 10%인가요? 근데 이거 외우고 계시나요? 외우고 계시나요? 외우고 계시지 않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런 거 나오면은 손에 장치 짓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걸 공식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공식 몰라도 된다는 얘기, 이거는. 그럼 공식 모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손발이 고생하게 하면 되지. 3번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정도는. 지금 얘를 각각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1년 뒤의 것을 할인하죠. 그러면은 1 플러스 0.1 한 번만 하면 되고, 얘는 2번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아까 제가 그 투자 같이 할 때 2년 후면은 2번 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0.1의 세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 4,900xx 나와요. 계산기 이건 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각각 다 2,000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2,000 곱하기 여기 연금의 현가 계수가 이런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1 플러스 0.1에 세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0.1 하면은
나누기 0.1 곱하기 1.1 이렇게 1.1에 세제곱 이렇게. 여기 이제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공식에 넣으면. 근데 이 공식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거는 저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혹시라도 만약에 5년 같은 거 있잖아. 5년 같은 건 문제에서 줘요. 다 숫자를. 계산해서 준다고. 10년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10번 언제까지 해 이거를. 근데 3번까지는 지금까지 3번까지는 공식 안 적어냈어요. 3번까지는. 2번이나 3번까지는. 아셨죠? 요 정도는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4900XX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24번은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중상이고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제 중이나 중하로 내려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묻고 있죠. 문제가 순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순현재 가치는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빼는 겁니다. 유입평가에서 뭘 빼기 한다고요? 유출평가를 하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현가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맞나요? 나가는 돈은 첫 번째 800이 나가죠. 그걸 비교하라는 얘기죠. 근데 나가는 거는 지금 나가는 거라면 여기 800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5번이 120, 120, 120, 120 여기는 120이 아니고 1320이죠. 똑같은 게 몇 번 발생하고 있어요? 4번 발생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자, 요거 조금 전에 했죠? 그때 연금의 현가계수 필요했죠? 몇 년짜리 필요했어요? 3년짜리 필요했잖아요. 이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필요해요? 4년짜리 필요하죠. 얘는 금액이 다르니까 따로 얘만 따로 할인해야 되죠. 얘는 연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시불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일시불 현가계수 얘는 몇 년짜리? 여기가 0이고 얘는 1년짜리, 얘는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필요하죠. 5번이니까. 일시불 현가계수 5년짜리 하고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4년짜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은.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만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이익이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연 10%이고 이때 기간 5년인 연금 현가계수는 3.79079이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1입니다. 기간 4년짜리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에서 기간 4년짜리를 안 줬죠. 요게 이제 난이도가 상이되게 한 원인이에요. 아니 분명히 4개짜리를 줘놓고는 연금 현가계수는 5년짜리밖에 안 줬어요. 그럴 때는 내가 똑같은 거를 5개가 되도록 문제를 바꿔야 돼요. 똑같은 게 5개가 되도록 문제를 바꿔야 돼요. 얘를 120과 1200으로 나누어야 돼요. 3년, 5년째 1320을 이 말이에요. 5년째 1320을 120과 120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게 몇 번 나왔어요? 같은 게 5번 됐죠? 그리고 1200을 일시불 현가계수로 하는 거예요. 같은 걸 5개를 만들어야 돼, 내가. 문제에서 연금 현가계수 5년짜리를 줬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1120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5개, 5년짜리. 120에 5개 됐잖아요. 5년짜리 3.79079 하고 이제 요 1200을 곱하기 0.6209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계산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하랍니다.
1200 곱하기 0.620921은 이거 10을 한 개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120 곱하기 6.20921 되지 않나요? 맞죠? 여기 120, 1200에 10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면은 소수점이 한 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다 120이 있죠? 두 개 더 해야 되죠, 지금. 120으로 묶어내면은 3.79079 더하기 6.20921이죠.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이게? 99999 되니까 10 되죠? 그러니까 120 곱하기 10 하면은 1200이 돼요. 1200 된다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1200이 된다고요. 유입현가 합이 1200이 된다고. 이거 다 합한 거 하고, 이거 합한 거 하고 1200이 된다고. 그러면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비교하면은 순현가는 400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다 1200 되는가 안 되는가? 120 곱하기 3.79079하고 1200 곱하기 0.620921 두 개 계산해서 더 해보세요. 1200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상한 지저분한 숫자를 안 낸다고요. 우리 시험은 탁탁 떨어지는 숫자만 지금까지 내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보인다. 보수가 보인다. 이게 보수가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끝자리 오는 3.7 더하기 6.3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122 3.7개와 122 6.3개 다음 122 10개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122 10개니까 1200이라고요. 됐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수학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그 맨홀 뚜껑이 왜 동그란지 아세요? 맨홀 뚜껑이 동그랗잖아요.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는 그래야 안 빠지기 때문에요. 맨홀 뚜껑이 네모나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밑에 빠지지 않게 요만한 턱을 만들죠, 밑에. 턱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탁 덮잖아요. 혹시라도 이 뚜껑, 요 크기의 뚜껑이죠. 요 크기의 뚜껑을 이렇게 벗겨놨잖아요. 벗겨놨는데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이게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쏙 빠진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하면 쏙 빠질 수 있어요. 오각형도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은. 근데 원으로 해버리면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워도 안 빠지죠. 이렇게 세워도 저렇게 세워도. 예. 그 여러분들 예전에 타원이라는 거 배우신 적 있나요? 타원? 타원은 요 초점이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다 똑같아요. 길이가. 근데 특징이 여기에서 빛을 쏘잖아요. 이렇게 우리 포인터로 빛을 쏘면은 요리가. 여기 거울이 있으면 빛을 쏘면 요리 간다고요. 여기에다 빛을 쏘죠. 그래서 빛이 이리 가요. 여기에다 빛을 쏴도 요리 간다고요. 반사가. 이게 다 거울이면. 원리가 그게 미분적분의 이 반사하는 그 각 기울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부딪히면 딱 부딪히면 요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에도 초점 있잖아요. 포물선에도 초점이 이렇게 부딪히면 얘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헤드라이트의 전구가 여기 있어요. 뒤에 반사경이 있죠. 여기 이제 유리가 있고 뒤에 음박 반사경이 있죠. 헤드라이트 여기 있어서 부딪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전부 다 앞으로. 그래서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럽에 가면 이렇게 된 성당이 있어요. 이런 모양, 돔이 이런 성당이 있어요. 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서잖아요. 요 위치에 사람이 서서 여기에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수십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속삭이듯이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데 얘는 들어요. 반사가 돼서 다 이리 가니까. 한 곳에 모이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소리가 더 쉽게 들리게 하는 거고요. 사람을 여기 눕혀요. 담석증 있는 사람을 여기 눕힌다고요. 담석에 그 돌이 있는 위치를 요 초점에 맞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파를 팡 쏴요. 음파를 팡 쏴면 모든 소리가 다 이쪽으로 간다고, 부딪혀서. 그 소리로. 그래서 몸에 다른 장기는 상하지 않고 돌만 깨는 거예요. 몸속에 돌을 그렇게 깨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가르지 않고. 그렇게 깬다고. 이게 다 수학 원리라고요. 다 수학 원리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속에 있는 그 돌을 깬다고요. 이 타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너무 수학 싫어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부분도 있다고요. 다음에 25번인가요? 자, 25번은 1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0%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면 했죠. 자, 단 10% 월 복리로 연금의 현가 계수는 5년은 48이고요. 10년은 75입니다. 자, 지금 연금 현가 계수 5년짜리와 10년짜리를 줬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융자 잔고를 묻고 있죠. 융자 잔고는 이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하는데요. 이 잔고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10번을 어떤 금액을 넣어요. 지금 어떤 금액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이걸 10년간 넣습니다. 10년간 A만큼씩 계속 넣으면 1억을 다 갚는다는 얘기죠. 10번을 다 넣으면은 갚는다는 얘기죠.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부 원금 분의 잔액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대부 원금 분의 잔액이 될 건데 지금 이게 A만큼씩을 10번을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억이 돼야 되죠. 이걸 다 해서 합하면은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연금 현가 계수 몇 년짜리를 해야 돼요? 10년짜리 해야 되죠. 전체 기간짜리 다 하면은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대부 원금. 그럼 요 1년 지났어요. 1년 한 번 갚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요 시점에 봤을 때 몇 번 남았어요? 9번 남았죠. 그럼 요 시점에 잔액을 계산하려면은 요만큼을 9번 다시 현재 가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난 시점의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A 곱하기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잖아요. 연금 현가 계수 9년 하면 되죠. 그럼 A는 항상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니까 이게 1년 지난 시점의 잔금 비율이 돼요. 그럼 2년 지난 시점에서는 요 2번 갚았잖아. 이제 한 번, 2번. 2번 갚았는 요 시점에서는 이제 몇 번 남았어요? 8번 남았죠. 그럼 8번 남았는 거 요 시점의 잔액은 요거 8번 연금 현가 계수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대부 원금은 늘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이죠. 남은 기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금 현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뭐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요. 연금 현가 계수만으로도 잔금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중에 남은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잖아요. 저당 상수표, 연금 현가 계수 표가 있잖아요. 연금 현가 계수 표에서 여기 총 10년인데 10년의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5년의 연금 현가 계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 10년이 75란 얘기고 여기가 48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75, 여기가 48.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75분의 48 하라는 얘기요. 총 10년 중에 5년 남았으니까.
연금 평가 계수 10년짜리 분의 연금 평가 계수 5년짜리 하면은 그게 잔금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잔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5분의 48 하면은 3으로 나누면은 25분의 16이죠. 75분의 48은 25분의 16이죠. 요거 분모 분자에 다 4를 곱하면은 100분의 64죠. 0.64, 64%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64%니까 어떻게? 5천만 원 곱하기 64 이렇게 곱하기 5죠. 곱하기 5. 곱하기 5는 나누기 2와 같아요. 3,200이요.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곱할 때요. 1, 2, 5, 4, 6 곱하기 5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곱하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2를 하라고요. 나누기 2를 하면은 6, 2, 14죠. 14는 7, 3이죠. 거기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돼요. 곱하기 5는 나누기 2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곱하기 5가 쉬워요. 반틈하는 게 더 쉽잖아요. 또 나누기 5를 해야 될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5를 해야 될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게 요령이라고요. 곱하기 2나 나누기 2가 쉽잖아요. 곱하기 2는 2, 4, 8, 2, 1 올라가고 11, 1 올라가고 3, 2배니까 5, 2, 5, 1, 2, 8이네. 그게 점 찍으면 돼요, 이제. 계산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개념상 곱하기 5를 한다는 얘기는 1, 2, 5, 4, 6 곱하기 10을 먼저 하고 나누기 2를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10이 쉽잖아요.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1, 2, 5, 4, 6, 0이잖아요. 거기에 나누기 2 하라 이 뜻이라고요. 곱하기 5는. 그러면 반틈하면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쉬운 숫자로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5로 하지 말고 반틈하면 3, 2가 금방 나오잖아요. 숫자가. 숫자 배열이 3, 2가 금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을 때 우리 시험에는 이 배열 순서가 3, 2가 있는 걸 빨리 찾으라 이 뜻이에요. 그 3, 2가 있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 시험에는 그런 게 이게 숫자 배열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 배열이 이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어림잡아도 이렇게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반도 못 풀었는데, 시간이. 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약속대로 점심,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 2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 멀쩡할 때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그래도 일단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2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